분홍색이 예쁘고 푸틴에게 악몽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판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강대국들도 못한 일을 해냈고 이는 러시아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세운 탄도미사일 전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분홍색이면서 강력한 무언가가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을 향해 다가오고 있고 그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남은 머리카락마저 쥐어뜯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가장 보기 싫어하던 것을 보여주는 데는 단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주변을 비추며 우리는 처음으로 FP-7X를 보게 됩니다. 발사대에 장착된 이 눈부신 분홍색 미사일은 발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겨누며 비행을 준비하는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와 파이어포인트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드론 다수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플라밍고라는 또 다른 분홍색 무기를 개발한 것도 파이어포인트였습니다. 이 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순항 미사일과 드론의 하이브리드로 약 3,000km 거리에서 1,150kg의 폭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P-7X는 다릅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우리는 마지막 발사 준비를 봅니다. 지시 후 엔진이 점화됩니다. 분홍색 미사일 아래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형성되고 미사일은 곧장 위로 날아오르며 뒤에는 불꽃 자국을 남깁니다. 영상은 다양한 각도로 전환됩니다. 미사일은 계속 상승하다가 하늘로 쭉 뻗어나갑니다. 아무 목표물도 맞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파이어포인트의 승리 퍼레이드이자 러시아의 닥칠 일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마침내 수년간 서방의 도움에 의존해온 끝에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공중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실질적인 무기 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무기가 도착했으며 이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의 유럽 파트너들 덕분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유럽 항공의 전체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미사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쳐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대충 고는 이들에게 파이어포인트가 시연한 분홍색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FP-7 탄도미사일의 두 번째 발사로 보입니다. 그 발사는 FP-7의 첫 완전 유도 비행과 동시에 이뤄져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잠시만 방공 시스템을 제외하더라도 FP-7은 우크라이나의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푸틴에게 타격입니다. 러시아는 유일한 탄도미사일 위협국가여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은 서방 지원 덕분이었으며 러시아는 탄약 비축량에서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FP-7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FP-7은 200km 사거리와 마하 4.3의 속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미사일은 150kg의 탄도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시간은 250초에 달한다고 밀리타니가 2025년 9월 평가에서 밝혔습니다. FP-7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파이어포인트의 탄도미사일 분야 진입 발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FP-7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파이어포인트 영상에 나온 미사일은 FP-7이 아니라 FP-7X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파이어포인트는 FP-7 설계를 수정해 미사일이 러시아 타격 외에도 쓰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고 이 사실과 연결되어 FP-7X는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방공 플랫폼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럽 대륙이나 푸틴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프라고의 초기 작동 단계였습니다. 이날TV24 미디어는 파이어포인트가 공유한 영상이 분홍색 미사일이 발사 후 비행 경로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방공용 미사일의 필수적인 중요한 능력입니다. 같은 매체는 파이어포인트가 영상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시험 기동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FP-7X의 영상은 앞으로 공개될 것에 대한 예고편일 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경고만 하고 비밀은 밝히지 마세요.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 위해 내놓은 완벽한 전략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오싹함을 안겨줄 건 전혀 다른 30초이길 바랄 것입니다.
FP7X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때의 두려움은 우크라이나가 최신 무기를 개발한 이유를 알기에 더 커집니다. 푸틴의 침공이 없었다면 이 분홍색 미사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프레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FP77X는 단독 미사일이 아니라 유럽 대부분을 아우르는 더 큰 체계의 일부입니다. 파이어포인트 공동 창립자 데니스 스틸러만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의 분홍색 미사일이 범유럽 방공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 시스템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유럽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며 유럽 전역의 파트너십으로 FP7X가 가능해졌습니다. 미사일 전면에 탑재되는 적외선 반능동 유도 헤드는 파이어포인트와 독일 방공 제조업체 딜 디펜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탐지 레이더로는 사브지라프 8A4A hensoldt, TRML-4D 또는 탈레스 그라운드마스터 400 중 하나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산이 아니며 모두 유럽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우크라이나의 핑크 미사일이 러시아가 유럽 전체에 가하는 탄도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맹국 분열과 지원 축소 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FP7X가 우크라이나가 군사장비를 받는 수혜국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진정한 파트너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 개발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는 푸틴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가 서방 기술에 의존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푸틴의 목표는 복종시키는 것이었지만 그가 한 일은 러시아가 통제할 수 없는 군사 괴물을 만들어낸 것뿐이었습니다. 표라거와 이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분홍색 미사일에 대한 분석에서 글로벌 디펜스 코어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도 같은 점을 강조하며 FP7X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00만 달러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의 자금 지원과 여러 파트너들의 대량 구매 의지로 파이어포인트는 러시아에 맞서 유럽에 꼭 필요한 방공망을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00만 달러가 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대체품도 보유할 전망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4분의 1 가격으로 탄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와 파트너들에게 좋은 거래로 보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미사일의 분홍색을 선택한 것도 실용적 목적이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가 그 색을 선택한 것은 푸틴을 모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플라밍고 개발 이후 회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분홍색이 선택된 이유는 그 색이 미사일을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해주고 충돌 후 회수팀이 잔해를 찾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파이어포인트의 새로운 방공 미사일의 잔해를 손에 넣기 전에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일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파이어포인트 FP7X 시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탄도미사일 킬러를 얻으려면 FP7X에서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타격하기 위해 필요한 기동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미사일은 드론, 순항미사일과 다릅니다. 요격 미사일이 근처에서 터지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직접 명중해 파괴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또한 FP7X가 러시아 탄도미사일 비축분에 진정한 위협이 되려면 빠른 미사일을 직접 명중시킬 만큼 충분한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파이어포인트의 핑크 미사일은 충분한 속도를 가진 듯합니다. 적절한 진로 수정 능력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승산이 생깁니다. FP7X가 필요한 만큼 기동할 수 있다면 FP7X의 등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대러 방어 모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보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합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탄도미사일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CNN이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2026년 러시아의 지상작전이 그야말로 참담한 실패였기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러시아의 공중작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매달 약 8,000대의 샤헤드형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더 큰 문제는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CNN에 따르면 6월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는 41발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5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보다 많으며 41발 중 30발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5월 자국 방공망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드론은 대부분 처리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에 대해 91.73%의 요격률을 기록했으며 러시아가 발사한 8,150대의 드론 중 7,476대를 요격했습니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요격률은 더 낮았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211발의 미사일 중 우크라이나는 112발을 요격해 요격률이 53%를 조금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빈틈을 감지하고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매달 약 1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비축량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큰 우려사항입니다. 요격률이 약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달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격률이 낮은 이유는 푸틴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계속 겪어온 문제 때문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비축구는 우크라이나에 항상 부족합니다. 6월 2일 가디언 기사에서 피터 보몬트는 이란에서 진행된 에픽 퓨리 작전의 결과로 유럽에 취약한 시기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격 미사일 비축분의 약 3분의 1, 즉 약 1,100발이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매우 비쌀 뿐만 아니라 현재 공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과 서방 파트너의 미사일 지원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들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그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미사일을 사용 중이라 비축군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제공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국의 비축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언제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은 유럽의 방공망에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FP-7X는 유럽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피해에 대응하는 미국 요격미사일 의존의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푸틴이 분명히 원하듯이 우크라이나가 현상 유지만 한다면 이 탄도미사일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는 6월 2일 방공미사일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어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FP-7X는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은 유럽의 방공망에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방공 자산을 필요로 하는 데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은 방공망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프라고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방공 분야에서 미국과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FP-7X를 개발하는 것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한 하늘 방패를 구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상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든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린다고 가정해보죠. 임무를 완수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러시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유럽, 나토 회원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돌립니다. 이것은 유럽에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지적했듯이 유럽 대륙은 대규모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우크라이나 등 13개 유럽 국가가 탄도미사일 방어연합을 출범하고 FP-7X와 지원 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은 미국산 장비에 너무 의존해 보몽이 말한 취약성이 생깁니다.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미사일 비축량을 재건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2029년 중반이 되어서야 미국이 작전 에피퓨리 이전 수준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보유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작전 에피퓨리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양국 간의 휴전도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적대 행위가 재개되면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이 소모되어 유럽의 방공 전략이 미국 의존으로 더욱 악화됩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FP-7X가 필요합니다. FP-7X와 프레거 프로그램이 없으면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유럽 목표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이 제공하지 못한 해법을 갖게 되었으며 FP7X의 장점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인터팍스는 스틸러만이 우크라이나의 새 핑크크 미사일이 곧 생산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올 여름이나 늦어도 초가을에 모스크바로의 시험 비행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인이나 공식화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떤 것이든 한두 개, 세 개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10개의 시험용 시제품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미사일을 10개에서 20개 정도 만들어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공식 승인 후 우리 제품이 구매되면 그곳에서 수십 개가 생산될 것이라고 5.7 공동 창립자가 밝혔습니다. 스틸러만은 당시 FP7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FP7X가 그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므로 2026년 말 전 우크라이나 방공체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에게는 이 일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관련 발언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5월에 푸틴은 사르마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칭찬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사르마트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라고 부르며 2026년 말까지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을 위협하고 푸틴은 해외 러시아 시민 보호를 이유로 어떤 나라든 침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는 전략 핵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기습 훈련도 실시했으며 이는 5월 12일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진행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유럽에 보내는 의도적 신호입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전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그 분쟁에서 탄도미사일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FP7X의 등장은 푸틴의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핑크 미사일은 거의 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들 수 없는 부품들은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가 사실상 사라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유럽 계획이 저지되고 있습니다. 푸틴에겐 이것이 단순한 우크라이나 무기 발표 그 이상입니다. 파이어포인트의 분홍색 미사일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방공태세에 대대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며 이 변화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FP7X가 시험 중인 사이 또 다른 우크라이나 신무기가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은 현실이며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깊숙이 침투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군수 지원망을 파괴하는데 사용해온 비밀 무기입니다. 오리건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우크라이나 무기 개발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